관식이에게 보내는 편지. 관식아, 내 이름을 다시 불러본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동년배야. 우리는 경랑의 시대를 함께 걸어왔지. 전기가 없던 시절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으로 변한 지금까지 너는 어쩌면 잊고 지냈을지도 몰라. 하지만 너는 우리 젊은 날의 한 조각 같구나. 드라마 속 한 인물로만 보기엔 내 기억 속 어딘가에 있는 너와 꼭 닮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60년대부터 80년대 격동의 시간을 지나오며 우리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던 수많은 관식이들과 함께 살아왔지. 그 시절 나는 서울 변두리 작은 집에서 형제들과 라면 한 봉지를 나눠 먹으며 자랐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고 학교에 갔지. 우리 세대는 그렇게 가난했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찾았단다. 그 시절의 사랑은 서툴고 더뎠어. 감정을 바로 전달하는 지금과는 달랐지. 편지 한 통에 밤을 설레고 전화 한 통에 온종일 가슴이 뛰었어. 나도 한때는 너처럼 누군가를 가슴속에 품고 있었어. 빵집 앞을 서성이며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기다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그녀가 내리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던 순간들. 다음에 꼭 말할 거야 라고 다짐하며 미뤄왔던 고백. 결국 그 다음은 오지 않았고 나는 군대를 다녀와서야 그녀가 다른 사람과 약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지. 너처럼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주변만 맴돌던 우리. 쑥스러움과 망설임 속에 타이밍을 놓치고 가슴속에 묻어두고 살아간 사랑이 많았어. 너의 모습에서 그런 기억들이 떠올랐어. 우리 모두의 어설펐던 첫사랑 말이야. 애순이를 향한 너의 헌신. 그건 그 시대를 살아온 우리에게 낯설지 않았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꿈을 뒤로한 채 살아가는 것, 그게 미덕이라 여겨졌던 시절이었으니까. 내가 대학 갈 나이였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가장으로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지. 야간 대학을 다니며 낮에는 일했어. 매일 새벽 2시에 귀가해서 3시간 자고 다시 출근했던 그 시절. 언젠가는 작가가 되고 싶었어라는 말을 가슴에 묻어둔 채로. 하지만 말이야, 그 헌신이란 이름 속엔 사랑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희생이 함께 있었지. 너는 가족을 위해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꾹꾹 눌러 담았지. 그래서 마음이 아팠어. 나도 그랬거든. 관식아, 너는 애순이의 꿈을 응원했지만 정작 너는 어떤 꿈을 꾸었을까? 어떤 소망을 품고 있었을까? 드라마는 애순이의 이야기를 중심에 두었지만 그 너머에 너의 내면은 조용히 묻혀버린 듯했어.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어. 왜냐하면 나도 그랬으니까. 퇴근 후 몰래 취미로 그림을 그렸던 일, 책을 읽고 글을 쓰던 일, 아내에게조차 부끄러워 말하지 못했어. 남자가 그런 걸 해서 뭐하냐는 시선이 두려웠거든. 내 삶은 회사와 가정으로 가는 단조로운 삶 속에 갇혀 있었지. 우리는 모두 삶의 주인공이었지만 늘 조연으로 살아왔지. 자신보다 더 빛나는 타인을 위해 한 발 뒤에 서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으니까. 1980년대 후반 회사에서 첫 승진했을 때 그 기념으로 빨간 넥타이를 샀어. 아내는 너무 튀지 않냐며 미소 지었고 나는 결국 그 넥타이를 한 번도 매지 못했지. 그때 우리는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어. 너의 사랑은 진실했고 아름다웠어. 하지만 그 사랑이 너의 가능성까지도 덮어버린 건 너무도 슬픈 일이야.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말이야 관식아, 너의 죽음을 보고 나서 나는 깨달았어. 너의 이야기를, 아니 우리의 이야기를 이제라도 다시 꺼내야겠다고. 잊혀진 관식이들의 삶을 기억하고 그들의 희생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건네고 싶었어. 그리고 너의 이야기는 내게 큰 결심을 하게 해주었단다. 이제는 나도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보고 싶었어. 그래서 시작하기로 했단다. 유튜브를 말이야. 8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이제야 내 목소리를 내기로 했어. 10년 전부터 책을 많이 읽었고 내가 걸어온 많은 삶의 교훈들, 그 속에서 너무나 많은 지혜를 얻었어. 이제는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졌어.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고 싶어. 가족들과 함께 좋아하는 일을 하며 즐겁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도 싶어. 요리, 음악, 영화, 트레킹 등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해주는 것들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단다. 늦었지만 인생의 이막이 시작된 것 같아. 지난달 처음으로 아들과 함께 유튜브를 올리기 시작했어. 내가 만든 글이 유튜브로 올라가고 100회가 넘는 조회수를 이루고 정말 새로운 경험이더구나. 이렇게 늦게 시작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 모든 시작은 너로부터 받았어.
너라는 선물 덕분이야. 우리 유튜브도 많이 응원해 줄 거지? 관씨가 고맙다. 정말 수고 많았다. 잘 가. 그리고 안녕. 안녕하세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오늘은 한 편의 드라마를 보고 저와 같은 동년배인 관식이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졌습니다. 폭삭 속았수다를 우연히 보게 된 그날, 당신의 모습에서 내 인생의 조각들을 발견했어요. 화면 속 당신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뒷모습에서 문득 내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나의 모습도 함께 보였습니다. 어릴 적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 침묵과 인내가 이제는 너무나 선명하게 이해됩니다. 당신처럼 나도 가정의 무게를 짊어지고 때로는 쓰러질 것 같은 고독함과 고통을 아무도 모르게 삼키며 살아갑니다.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웃으며 지나가야 했던 순간들, 아이들 앞에서는 강한 척해야 했던 날들, 당신의 이야기는 마치 나의 일기장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당신이 힘든 상황에서도 가족에게 결코 그 무게를 나누지 않으려 했던 장면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아니면 우리가 배워온 잘못된 강인함인지,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은 당신을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내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아버지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사랑에 대한 진실한 기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내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